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팔 코사놀 유창혁 대 아마오광 끝장 승부입니다.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4국에서 유창혁 선수가 최우철 선수에게 2점으로 서력에 성공했죠. 네, 일단 그 과정이 험난했습니다. 네. 특히 4국에서는 굉장히 해프닝도 일어났는데 네. 어쨌든 유창혁 구단이 겨우 2집을 이기면서 일단 3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자 이러면 이제 치수가 이제 2점의 덤세계를 아마오광이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선수가 출전하는지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은 김정우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자, 아마 5강에서는 이용만, 이철주, 최우철 선수가 탈락하고 안재성 선수가 네. 마지막 남아있는데 그래도 최우철 선수가 그 1승을 거뒀다는 것이 아마 5강에겐 큰 위로가 되고 있죠. 네, 아무래도 이기는 방식을 일단은 찾았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네. 또 김정우 선수는 이제 이 5명의 선수 중에서 가장 수비형의 기사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젖바둑에서 수비형이 유리하다라는 것이 정설인데 오늘도 좋은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대국 규정 살펴보겠습니다. 소팔 코사놀 유창혁 대 아마오강 끝장 승부의 대국 규정입니다. 아마오강의 선봉장은 유창혁에게 덤 9집을 받습니다. 유창혁의 승리 시 아마오강의 선수가 교체되고 치수를 조정하여 진행합니다. 이후 유창혁의 연승이 지속될 시 덤은 3집씩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아마오강이 승리할 때 선수는 교체되지 않고 치수를 조정하여 재대국을 펼치게 됩니다. 단, 무승부가 발생할 경우 같은 치수로 진행하지만 선수를 교체하게 됩니다. 유창혁이 아마오광을 모두 물리치는 순간 승부는 끝이 납니다. 네, 오늘 출전한 이 김정우 선수는 네. 아주 소문난 장구파로 네. 상당히 안정적이고 견실한 기품을 소유자이거든요. 네. 게다가 덤 3집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김정우 선수가 이제 굉장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보는데 유창혁 구단과 상대해본 이 아마 선수들이 끝나고 나서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렇죠. 너무 어렵다 이 얘기를 네. 반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근데 유창혁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이 끝장 승부를 통해서 이제 2점 젖바둑을 네. 이제 경험을 많이 쌓았는데요. 좀 어떻게 보면 젖바둑은 상수가 많이 들수록 유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그렇지만 이 5강이 선수가 바뀌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매번 선수가 바뀌는 부분도 유창혁 구단에게는 좀 어려움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일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대국장 가겠습니다. 네, 끝장 승부의 오늘 대국장입니다. 자, 오늘은 2점의 덤 3개를 아마 네. 자, 끊임없이 나오는 이 포진입니다. 아, 최우철 선수가 했던 것 흉내가 비슷한데요. 네, 지금 이제 바로 전 대국에서 나왔던 그런 포진과 엇비슷한데 마치 정석처럼 두어집니다.
네. 바로 저번 대국에서는 이렇게 두고 여기도 두고요. 네. 그런 다음에 자 여기를 이제 덮어가는 이런 포석을 사용을 했는데 아무래도 흙이 고른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흙이 이 모양을 골랐어요. 그렇다면은 뭔가 이제 대비가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다르게 두게 되는데요. 자 일단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김정우 선수는 오늘 오전에 뭐 대학동문전 연대가 네. 우승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아까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연세 대표로서는 아주 훌륭한 선수입니다. 네. 대학 동문전 통해서 김정우 선수가 이제 많은 모습을 보인 적이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유형의 선수인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네. 같습니다. 자, 이제 어제 저번 이제 사국에서 걸치고 협공을 당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어요. 네, 그렇다면 밀어두고 바로 두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두전 바둑에서 이렇게 평범하게 두는 것은 아무래도 흑의 승률이 더 높고 게다가 덤 석집까지 있으니까요. 자, 네, 똑같이 됩니다. 네. 자, 어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근데 사국에서 이 최호철 선수 대국에서 초반 자체가 흙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거의 똑같이 두어질 것 같아요. 아, 네. 역시 수비형의 기풍답게 협공은 안 합니다. 네. 수비형은 원래 공격을 안 한다는 얘기니까 네. 협공 역시 공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구침을 선택을 하는데요. 근데 다만 한 칸 구침은 이 AI 시대에서는 사라졌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이해하시기 힘들 수 있지만, 이 모양이 흙이 3-3을 받으면 중복형이 돼서 나쁘다라고 하고요. 네. 중복을 피하고자 손을 빼면 백이 나중에 두어서 이 돌 3개가 미생마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잘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비틀었네요. 네. 네, 실리와 수비로서 일단 이 판을 짜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 여러분 이제 전혀 다른 이제 바둑 형태로 네. 모양이 펼쳐집니다. 이 젖바둑에서 한 가지 이 흙 잡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상대가 3칸으로 벌린 모양 네. 많은 분들이 여기 어떻게 들어가냐라고 묻지만 여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괜히 좁은데 게다가 상대 돌이 많은데 들어가봤자 고생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일단 들어가진 않고 일단 커지는 것만 막고 있습니다. 저런 데는 오히려 백이 흙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네. 거꾸로 들어가면 사실 골치 아픈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수로는 벌리는 게 더 좀 정수이긴 해요. 그러니까 모양을 네. 일단 빨리빨리 펼쳐놔야 되는데 저희 김정우 선수는 이 5명의 선수 중에서도 수비형인데 어떤 수비의 강도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처럼 이게 촘촘하게 판을 짜는 건 역시 수비형다운 포석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유창혁 구단이 원래 예전부터 이런 수를 워낙 많이 두어서요. 네. 지금도 가장 예상이 되는 한 수입니다. 백의 입장에서 이제 흑의 입장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백의 입장에서 이 젖바둑을 두는 방법은 상대 모양에 들어가서 이 접전을 펼치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근데 상대가 이제 실력이 아주 약하다라고 하면은 들어가서 이제 한바탕 할 수가 있는데 네. 흑의 실력도 이런 데게 허술하게 당할 실력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들어가서 망하는 경우도 많죠. 아,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이런 식으로 두어서 이 폼을 확 넓힌 다음에 상대가 들어오면 그 돌을 공격하는 것이 어떤 전단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여기 나오는 실력자들은 아마 오광들은 뭐 프로급의 실력자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막 들어가서 함부로 이렇게 거칠게 둬서 통하는 바둑은 아니죠. 네. 하여튼 유창혁 선수가 도전 바둑에서 보여주는 어제 형태는 아주 견실하게 두면서 네. 긴 바둑을 유도를 했는데요. 일단 거칠게 두는 방법이 있고 부드럽게 두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백의 입장에서도 상대를 알고 있으면은
작전이 짜기 편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유창혁 구단 입장에서도 김정우 선수와 이제 두어본 적이 가물가물하니까 네, 아무래도 상대가 어떤 유형의 선수인지조차 이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근데 초반에 어떤 이 몇 느낌, 응수타진이 필요해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백은 상대가 어떤 기풍인가를 파악하는 일종의 응수타진을 한번 날릴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이쪽으로 간다든지 자, 뭐 이런 데를 이제 둬서 수비형은 보통 받아주는데 네. 공격형은 협공을 해옵니다. 네. 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상대의 성향을 파악하는 그런 수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창혁 선수가 지금 신중해지고 있는데요. 네. 자, 김여호 선수는 뭐 이제 장호파라고는 했지만은 특히 이 끝내 초읽기 네. 들어갔을 때 초읽기 네. 활용을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렇습니다. 잘합니다. 바로 오늘은 거칠게 네. 거칠게 다뤄갑니다. 자, 이 재밌는데요. 이게 여기 들어간 것이 네. 일단 이런 데를 이제 두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패 형태를 만들 때 흑의 입장에서도 이 패를 지게 되면 부담이 있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기를 그냥 차렷하거나 지키는 것이 수비형의 전략인데요. 이게 아니라면 뛰는 것도 이제 무난합니다. 귀를 뭐 막아놓고 같이 싸우는 건 좀 무리일까요? 아주 그냥 평범하게 둡니다. 네. 중앙으로 한 칸 뛰면 악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반면에 이제 백은 복잡하게 이끌기 위한 수라고 봐야죠. 네. 또 뭐 많은 분들이 뭐 똑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이렇게 상대가 엉겨 붙었을 때가 특히 백을 잡은 상수가 붙이고 뭐 이단 저축 이럴 때 가장 받기가 좀 까다롭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 정석은 여기서 가장 나쁜 수는 역시 한 점을 잡는 수가 이제 백의 의도가 되죠. 이거는 중앙으로 빠져 나오면은 요돌과 요돌이 약하니까 가장 정수는 단수치고 이제 있는 게 가장 정수입니다. 그러면 서로 나눠 가지는 모양인데 일단 흑의 공간이 좀 좁으니까 집으로는 백이 이득을 받고요. 네. 반면에 흑은 선수권을 얻어서 다시 넓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서로 간에 뭐 그냥 가장 무난한 진행입니다. 김여호 선수가 뭐 수비형이라고 하지만은 뭐 걸어오는 전투는 절대 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비형과 공격형의 차이는 먼저 전투를 거느냐 아니면은 네. 상대가 걸어오게끔 기다리냐. 근데 그 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렇군요. 아, 네. 그리고 뭐 3단 저침. 글쎄 오늘 김정우 선수 평상시와는 다르게 강하게 반발해 갑니다. 뭐 배석상 속돌도 많으니까 네.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죠. 그렇죠. 전투라는 것은 나의 돌이 많으면 싸우고 상대 돌이 많으면 피해라. 이게 기본 전략이니까 네. 뭐 흑이 나쁘다는 건 아니죠.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네 판의 바둑을 봤을 때 네. 복잡해질수록 결국은 당하는 게 흑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일단 여기를 호구를 치면 또 이제 마저 단수를 쳐야 되는데 네. 자, 이제 백의 입장에서 이제 중앙으로 빠져나가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런 식이 되는데 일단 집은 차지하지만 중앙으로 나가는 전투는 백이 약간 유리해서 뭐 어느 쪽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백이 지금까지 유창혁 구단이 보여준 장구는 주로 초중반에 집중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많은 분들이 유창혁 구단이 왜 장구를 하냐 궁금해 하시는데 다른 프로 기사들이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지 않기 위해서 기존의 방법을 허물려고 하니까 네. 시간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딱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괴롭히는 수를 찾아내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좀 무난한 진행인데 이거 왜 뭐 이런 평범한 진행 외에 뭔가 다른 게 있을까? 네, 그런 거를 보는 것 같은데
굳이 다른 걸 찾은다면은 이런 진행입니다만 이거는 흙이 일단 이 모양이 커서 네, 네.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아, 근데 쉽게는 안 둬주네요. 음, 야, 이거는 늘게 되면은 이게 100이 넘어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그렇죠. 이제 늘어주면은 네. 자, 끊고 네, 이쪽을 뭔가 돌려서 양쪽을 돌리는 형태로 간다는 얘기인데 일단 이 형태는 흙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수가 있네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끊을지 네. 아니면은 요 교환만 하고 또 뛴다든지 해서 여기를 노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일단은 평범한 수는 네. 아니네요. 네. 귀 모양 보면 정석만 생각했지 이런 다른 쪽까지 형태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역시 고수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정우 선수는 뭔가 늘어주면은 뒷덜미가 싸하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탄탄하게 약간 넘겨주더라도 어쨌든 이거를 잡으면은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자, 이 두 가지 선택에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괜히 백이 괜히 붙이는 게 아니니까 네. 이럴 때 조심해야 되겠죠. 자, 일단 느는 수는 뭐 어쨌든 백이 나가면서 여기 약점이 생기는 게 흑으로서도 꽤 부담이 되겠네요. 네. 기세상 저런 걸 딴 놈은 자존심 되게 상하는데 상대가 또 상대인지라. 네. 일단 뭐 다소 비굴해도 일단 네, 승리를 챙긴다면은 일단 넘겨줘도 이런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 김정우 선수가 이제 전공이 바둑도 이제 고수지만 이 전공이 수학과를 전공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바둑도 굉장히 좀 헝클어지는 걸 싫어하고 체계적인 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보면 느는 거는 헝클어지거든요. 네. 이쪽을 두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적어뒀으면 무조건 늘었을 건데요. 이거는 수비형의 진면목이 나오네요. 네. 그래도 그렇지. 네. 저는 오목같이 두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 이 바둑에서 이런 수가 안 나오는 것은 돌의 효율성을 저희가 따지잖아요. 네. 보통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수가 이제 돌이 놀아버리죠. 네. 뭔가 예. 그래서 이제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런 수 이제 잘 안 두는데 역시 AI도 그리 뭐 좋은 평가를 하진 않습니다. 참고로 AI는 네, 여기 손을 빼고 이렇게 네. 두라고 했던 얘기죠. 네. 어떻게 보면 2점이고 덤도 있으니까 바꿔서 네. 빨리 정리해버리는 것도 하나의 작전이 될 것 좋습니다. 같은데요. 젖바둑은 최대한 단순하게 네. 흑의 입장에서요. 백은 최대한 복잡하게 이게 일단 기본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흑의 입장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그냥 빨리 지는 지름길이 고수의 도를 잡으러 가는 게 최고 빨리 지는 네. 지름길이죠. 자, 그럼 일단 갈랐다는 것은 뭔가 또, 네. 또 노려보는 바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약점을 찾는다면 여기인데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늘어서 있더라도 똑같은 약점은 찾을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었다는 얘기는 이쪽에 뭔가 돌이 오면 이 끊어지는 게 싫다 그 얘기인데 네. 자 아마 유창혁 구단도 이런 유형의 그 바둑 스타일을 아마 못 봤을 거예요. 그렇겠죠. 이런 노골적인 수비형은 아마 못 봤을 겁니다. 그래도 분위기상 이게 상당히 뭐 비능률적인 듯한 네. 이런 수를 뒀을 때는 뭔가 느낌은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적당한 대응치를 못 찾아내면 골치 그렇죠. 아프죠. 네. 뭔가 당연히 좋은 것 같기는 한데 그 이제 점수로 연결하는 건 좀 다른 문제죠. 네. 워낙 흑돌도 많은 곳이 돼 있으니까 신경을 쓰이고 있습니다. 예, 김정우 선수도 이제 연구를 많이 해왔을 것 같은데 또 아무래도 다들
지금 초반을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초반이 어떻게 짜여졌냐에 따라 이제 중요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최우철 네. 선수가 참 연구도 잘했지만은 중반을 진짜 잘 버텨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김정호 선수의 중반의 힘은 어떤 것인지.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일종의 저희가 이 끝장 승부를 통해서 어떤 칠수 고치기 재미도 느끼시지만 여기 젖바둑에서 서로 어떻게 둬야 되는가 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두시는 게 젖바둑이다 보니까 네. 일종의 그 공부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처음부터 너무 싸워도 안 되고 또 너무 무작정 후퇴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싸웠다가 빨리 도망치고 싸웠다 도망치고 요 조절을 잘해야 된다가 네. 핵심인 거죠. 백의 입장에서 그런 기본 전략을 생각한다면 싸우는 전략이라면 역시 바꿔치기는 거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건 싸우자는 게 아니니까요. 네. 네, 그렇다면은 두 가지 중 하나인데 이걸 어쨌든 뭐 끌고 나가서 네, 이 전투형을 끌고 나가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또 하나는 보통 이런 게 이제 모른 척하고 손을 빼는 것도 있어요. 아, 저거를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백의 전략으로는 아무래도 복잡하게 가야 된다면은 움직이는 전략이 일단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흑의 연결이 백으로 하여금 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는데요. 자, 근데 이걸 따라 흉내 내기는 조금 어려울 듯 하긴 한데요. 지금 뭐 시청자분들도 왈가왈부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치수와 두 점에 대한 치수와 덤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어떤 바둑수에 대한 어떤 고민은 유창혁 구단이 훨씬 큰 거고요. 네. 반면에 어떤 이 대국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은 또 아마 오왕 쪽이 또 보이진 않습니다만 역시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출발을 선에 덤 9개 받는 거 출발을 해가지고 네. 왔기 때문에요. 일단 한 두 단계에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부담은 네. 있죠. 제가 오늘 이제 대국 시작하기 전에 김정우 선수에게 공부 좀 포석 연구 많이 해가지고 오셨냐 그랬더니 뭐 아니 뭘 그러면서 유창혁 구단과 둔 적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까요? 네. 그거 언제 두셨냐 그랬더니 이제 87년에 아유, 네, 87년 1987년. 언제입니까? 네. 그래갖고 그때 이제 프로 아마 그 10강전이라는 네. 그 지금과 비슷한 성격의 그 시합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유창혁 구단과 두 점의 대결을 네. 했대요. 그러면은 그때 아마 10강에 들어가서 이제 서열 그때는 네. 뭐 그때 1대1의 뭐 대결이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김정우 선수가 본인이 넉집을 이겼다. 네. 네, 이긴 적이 있다 하고 그래서 은근히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그러니까 김정호 선수가 은근히 이게 편집증이라 그럴까요? 네. 어떤 예전에 쓸데없는 기억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로 유명합니다. 그런 근거를 많이 가지고 네. 있고요. 역시 이 수학과 출신답게 네. 아주 네. 자, 이거는 패를 하겠다는 의도네요. 백이 여기를 두고 네. 이쪽으로는 이제 차단은 무조건 들어오는데 패가 돼서 이거를 버리더라도 이 교환이 굉장히 이득이에요. 일단 왜냐하면 뭐 기분 좋네요. 여기 약점이 사라져서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왜 고민할까? 2이면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패가 되어 있는데 흑이 패를 따내더라도 이런 형태가 되면은 이 돌 5개를 잡기 위해서 흑이 들인 돌의 개수가 10개가 넘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도 패를 안 하려면은 이제 지금 안 하는 건데요. 그러면 뭐 이것도 연결시켜주기도 또 쉽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그냥 바꿔쳐서 깔끔하게 네. 하는 것보단 조금 그렇습니다. 흠집이 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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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왜 뻔한 건 아니냐 하는데도 역시 김효선 신중한 이유가 있죠. 자, 바둑은 초반부터 이제 변화를 이끌어내는 유창 선수의 변칙수에 자, 김정호 선수의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쉽게 지금 손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젖바둑에서 흑을 가지신 분들이 가장 또 고민 중에 하나가 이 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네. 오늘 이 바둑은 처음부터 패 모양이 만들어져서 이 패에 대한 또 재밌는 또 전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프트바이크 선월 유창혁 대 아마관 끝장 승부. 자, 초반인데요. 아주 어려운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되겠습니다. 네. 치수 거치기 끝장 승부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승자, 오늘의 승자를 맞춰주는 건데요. 자, 이거는 바둑TV 휴대전화를 통해 응모를 하고요. 응모 번호는 010-5938-3831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벤트는 이제 이 대국이 몇 국까지 갈지 최종 치수 맞히기죠. 그렇습니다. 이제 2명의 선수가 남아 있는데 2점에 만약에 아마 선수가 모두 지면 2점에 9개가 마무리되는 거고 네. 만약 이기면 이제 또 선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당첨되시는 분에게는 뭐 소정의 상품을 이 모든 대국이 끝난 이후에 직접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대국자들 어디 갔습니까? 이 광고 시간을 알았나요? 뭐 두 선수가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나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런 경우도 보게 되네요. 제가 오늘 사국 때도 재밌는 이 해프닝이 많았는데 오늘도 네, 두 대국자의 갑자기 투명 인간화가 돼버렸습니다. 결국은 오랜 고심 끝에 김효 선수가 네. 이어 버텨서 좀 복잡한 변화로 이끌어 가는군요. 그 사국에서 저희가 이제 승자 맞추기 이벤트를 하고 있잖아요. 방금 소개해 네네. 주신. 그 유창혁 구단이 맨 마지막에 이제 자기 집을 메우는 대착각을 했었죠. 네. 여기 어떤 바둑팬 분이 말씀하시기를 당연히 유창혁 구단이 질 줄을 아셨나 봐요. 그 수를 저희도 사실 보고요. 그랬죠. 네, 그래서 그렇죠. 잽싸게 네. 아마 5강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걸 유창혁이 또 이기네요. 그래서 2번 놀랬다고. 네. 유창혁 구단이 그런 실수를 하는 것도 놀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거 보고 또 놀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승부적인 그 멘탈이 얼마나 강합니까? 네. 그 실수를 알고 나서 이미 자책감이 들 텐데 그렇습니다. 그걸 또 냉정하게 또 판단을 해서 정리해 나가는 건 역시 프로는 프로다. 네. 유창혁 선수의 또 그 강한 면모를 또 다시 일부러 보여준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런가요? 근데 제가 사실 끝나고 물어봤어요. 네. 근데 착각을 했는데 그 나중에 이제 그쪽을 보는데 당연히 이어야 되는 자리에 돌이 없더랍니다. 네.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게 옷깃에 쓸렸나? 돌이 내려간 줄 알고 밑에 돌을 찾고 있는데 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게 돌이 어디 간 거야 하고 한참을 보는데 그 바로 옆에 있더랍니다. 네. 그래갖고 그냥 기절해서 쓰러질 뻔했는데 어쨌든 뭐 마지막 초읽기니까 할 수 없이 두는데 또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서 계속 두게 됐다고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김정우 선수가 아직 착석을 안 한 것 같죠? 네. 네. 이제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바둑은 결국 이제 패에 대한 부담이 흑이 있습니다. 여기서 늘게 되면은 2패가 남고요. 네. 반대로 여기를 이제 따내면은 패는 피할 수가 있는데 백의 중앙으로 이제 빠져나가면 일단 요돌이 연결이 또 잘 안 되죠. 그렇죠. 일단 네. 갈라져 있으니. 그러면은 아무래도 5점이 이제 미생마로 쫓겨다녀야 되는데 역시 유창혁 구단을 상대로 이제 미생마가 떠버리면은 아무래도 좀 괴롭죠. 네,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네. 자, 여참 양피라도 넘어가려고 하는 건가요? 뭐 그렇긴 합니다만. 네. 네, 일단 가볍게 빼줍니다. 이 양패라고 하면 아까 여기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여기 두고 이제 따내면은 이쪽을 흙이 따내고 여기를 따내면 이쪽은 양패가 되는데
너무 비참하긴 네, 하네요. 최악의 경우이기도 네. 하고 또 하나는 양패가 되면은 백은 이제 마음껏 패를 또 만들어요. 아,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기를 못 이기는 거 아닙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네.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앞으로 이 전판에서 패를 못 이긴다는 얘기니까 네. 네, 흑이 이길 수가 없죠. 일단 돌만 갈라지면 좀 불안감이 나오긴 하는데, 자, 일단 김정우 선수의 선택이었습니다. 네. 자, 따라서 보통 이제 두 가지죠. 그냥 일단 같이 이 미생만은 같이 가라 이렇게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가는 방법이 있고 나 몰라라 실리를 차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여기 넘어가는 게 있으니까 네. 이 극단적인 이제 실리 수비 전술인데 자 흑의 다음 수가 좀 뭐 평범하게 두는 것과 이제 어떤 자기의 도를 이제 곧바로 내모는 이제 그런 작전을 골라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최대한 집으로 버텨놓고, 자, 들어갑니다. 중요한 한 수를 두고 다시 네. 안경을 꼈는데요. 자, 백도 이렇게 두는 게 좀 까다롭긴 하죠. 밀면은 둘 때마다 세 집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사선 밀기는 네. 쉽지 않죠. 그렇죠. 그렇다고 원래 이 대가를 공격으로 얻어야 되는데 어쨌든 넘어간 수가 있으면은 네. 일단 좀 싱겁다고 보여지죠. 자, 사뭇 네. 한손 놓고 김나온 김정우 선수의 표정이 아주 그냥 비장해 보입니다. 자 이제 백은 가장 강수는 여기에요. 못 넘어가게 막는 거고. 그래도 밀어놨다는 네. 것은 일단 뭐 공격적으로 갑니다. 근데 사실 이쪽으로 막히면은 반대로 막히면은 또 이 돌이 거꾸로 네. 공격 당하는 입장이 되니까 그렇죠. 뭐 네. 또 어쩔 수 당연한 없는 자리이기도 해요. 거네요. 네. 신중합니다. 근데 사실 이 모양은 늘거나 젖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백이 두 개고 흑이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젖히는 건 무리수가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셋 대 둘이니까 지금도 젖히는 거는 끊겨서 안 됩니다. 자 여기서 계속 끝까지 밀어갑니다. 갑니다. 자 지금도 엇비슷합니다. 지금도 역시 백돌이 많은 형태라 이 끊어서 만회몰 두게 되면 여기 끊어서 요 석점이 잡혀요. 네. 그래서 흑이 그렇습니다. 젖히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육장 선수가 두텁게 끝까지 네. 막아버리겠다는 심산인가요? 네, 이렇게 막아놓고 여기 모양과 흑의 미생만을 동시에 노리겠다 이런 의도네요. 이야, 아주 그야말로 대범한 작전입니다. 네. 일단 이게 팍팍 밀어가면은 일단 집으로는 흑이 꽤 앞서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 진행을 보시면은 일단 25집, 35집, 일단 뭐 45집이니까 덤 포함은 대략 50집. 네. 네. 일단 뭐 그냥 좀 살았다고 이제 안정했다고 보면은 자, 이런 정도라면은 여기서 여기가 30집 아닙니까? 네. 여기가 이제 여기도 50집의 모양이니까 이 유창익보다는 그래도 해볼만 하다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서 젖히는 게 당장은 안 되는데 백도 여기를 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김정우 선수 고민은 막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뚫리고 나서 둘 수는 있어요. 지금 이쪽 워낙 빵따님이 백이 흙이 되어 있어서 이 백이 뚫었다 하더라도 사활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자, 우리 무조건 막아야 된다는 발상보다 신선한데요. 자, 그거 아니고서는 이제 지금 김정우 선수도 뭐 생각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때는 손을 빼도 이 돌이 붙어 있을 때는 손을 빼면 안 돼요. 지금도 손을 빼게 되는 것은 이렇게 석전머리 얻어맞는 형태가 돼서 네. 네, 베개 모양이 눈덩이처럼 부풀어 오르죠. 이 형태는 또 일단 안 좋아서 일단 하나 늘던지 젖히던지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젖히는 형태는 기본적으로 여기 좀 각오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게 고민이 이제 깊어집니다. 자, 애써 사선을 늘어놓고 또 뚫린다는 그 발상도 하기 쉽지 않은 네. 발상인데요. 그러나 막상 백의 세력이 커지는 모습을 보니까 또 어떤 한켠에 또 두려움도 그렇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상당히 큰 모양을 들어가서 또 고생할 생각을 하니.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추천을 해드린 거죠. 네, 이렇게 둬서 지금 조금 뚫리더라도 모양을 지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금 이제 아마 5강 분들이 처음에 비하면 초반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짜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바로 여기서 막지는 못해요. 끊어서 이 돌을 잡으러 갈 때 이 마늘모라는 맥이 있어서 보통 늘어야 됩니다만 끊겨서 이 돌이 넉점 잡혀버립니다. 자, 그래서 끊는 수 남기려고 이제 밀어둔 거고요. 자, 흙은 있고 뛰어나가는 방법이 있고, 네, 좀 실리적으로 이렇게 둬서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방법이 있고, 어쨌든 여기는 못 봤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 이렇게 뻥 뚫리면은 아무래도 좀 좋은 편은 아니죠. 네. 기분이 또 좋은 상황은 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어떤 큰 모양도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자, 안에 선택을 했는데도 그 뒤를 네. 아직까지도 갈등이 있는 듯 설마 저수를 못 보고 두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김정우 선수가 역시 좀 장고형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원래가 좀 장고 유형입니다. 그러고 막습니까? 거길 막아요. 유창혁 구단을 상대로 이 돌 하나가 어떻게 잘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거는 이거는 뭐 늘어 싸운다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이바둑은 김정우 선수가 이렇게 과감의 둘이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자, 이수는 이제 안 돼요. 이수는 마늘모가 맥이고 받더라도 호구 치게 되면은 이쪽 끊긴 약점 때문에 결국 늘어야 됩니다. 힘을 쓸 수가 없죠. 네. 어차피 의미가 없어서 네. 점점 어떤 수가 있습니까? 세점을 버릴 심산인가요? 그럼 또 근데 버리려면은 나도 뭘 얻어야 되는데 네. 흙이 얻어갈 게 있나요? 뭐 귀 쪽에 먼저 뭐 여기요. 네. 이런 데를. 네. 저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김정우 선수는 네. 이런 형은 절대 아닌데요. 네. 네. 아까는 끊길까봐 정말 돌다리를 이렇게 지키는 이런 수도 뒀는데 정작 여기서는 매우 과감하게 반발을 합니다. 흙이 뭐 굳이 다른 걸 찾는다면 단수 치고 일단 뭐 여기 지키고요. 이제 끊을 때 나오는 방법인데 어차피 강하게 두긴 좀 어렵습니다. 이쪽을 두더라도 여기 끊기면은 네, 흙이 다 살릴 수가 없어요. 네, 결국은 잘 안 됩니다. 네. 자. 이런 예상은 뻔한 것인데 네. 그 다음에 결정을 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데 김정우 선수가 뭔가 비트로 선택을 한 건데요.
근데 지금은 뭐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요. 네, 이렇게 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둬서 자 이런 식으로 흙이 가장 어려운 건 이어서 버티는 게 가장 어렵긴 하네요. 네, 그럼 끊어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여기를 붙이려는 성향이 있는데 한 점을 잡히게 되면은 끊는 수가 생기니까 네, 지금 네. 붙이면 안 되고 빼야 됩니다. 어떤 평상시 김효 선수가 저게 딱딱하면서 박력 있게 돌을 놓는 선수는 아닌데요. 오늘 몰래 네. 뭔가 기백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저도 이제 김정우 선수도 이 바우뜬 걸 제가 한 7, 8년 봤는데 네. 오늘처럼 이렇게 돌소리가 음. 높은 적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만큼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거나 네. 아니면은 정말 컨디션이 최고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싸움이 서로 어려운 게 네. 일단은 늘었을 때 자, 백이 이렇게 이제 잡으러 가는 걸 보면요. 네. 이건 선수가 되는데 네. 늘어서 자, 있게 되는 것은 한 수가 이제 흙이 도로 빠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네요. 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백의 입장에서도 네. 있고 이걸 끊으면은 약간 처리를 이제 단순하게 한 다음에 이쪽에 살아야 됩니다. 서로 이제 막 엇갈리는 막 복잡한 싸움이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 뭐 2선 붙여 넘어가는 그런 발상은 자체가 좀 쉽지 않은 건가요? 근데 굳이 넘어가서 살기보다는 차라리 안 끊고 네. 사는 게 낫죠. 네, 이렇게 되면 살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네. 힘들게 음. 이렇게 뭐 2선으로 넘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하나 끊어놓고 끊어놓고 사는 게 더 좀 편하죠. 그러니까 백이 흙이 여기 두더라도 그때 고민하면 됩니다. 이어서 싸울지 아니면 그냥 이거 하나 버리고 다시 크게 공격할지 이거 나중에 고민해도 됩니다. 자, 아무튼 처음에는 네. 무리성 있어 보이긴 하는데 막상 또 두어지고 보니까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상하기 쉽지는 않지만은요. 대단한 기백입니다. 김정우 선수 오늘.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먼저 싸움을 걸어가는 이런 경우는 이제 없었는데요. 네. 자, 처음으로 먼저 싸움을 걸어갔습니다. 역시 김정우 선수도 만만치 않은 기량을 갖고 있어서 유창혁 구단이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만 하더라도 네. 또 대단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억지성 있어 보이는 이런 행마를 쉽게 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의미도 있죠. 네. 약간 뭔가 정제되진 않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지금은 근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바둑은 굉장히 난전이 되겠네요. 일단 백이 뭐 어떻게 두더라도 서로 두 개가 엮여 있는데 흙은 일단 이쪽과 이쪽이 두 개가 엮여 있어서 두 개 처리를 한 번에 하기 좀 어렵고요. 반면에 백은 약한 돌이 하나 있긴 합니다만 이쪽이 모두 선수가 되면은 자동으로 이 모양이 깨지는 모양이 돼서 백은 공격을 좀 세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부담을 안게 됩니다. 네, 아무튼 유채영 선수도 지금 쉽지 않은 듯 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재 뭐 김정우 선수는 현재 뭐 강남구 바둑협회 사무국장도 하면서 바둑뿐만 아니라 바둑 보급이나 이런 형태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진정한 바둑을 사랑하는 선수이죠. 또 항상 보면은 바둑 두는 거 참 좋아해요. 네, 그렇죠.
근데 지는 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바둑을 물론 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물론 안 네.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바둑에는 두 가지 즐거움이 있죠. 어떤 승부를 겨루는 즐거움이 있고 네. 바둑을 이제 통해서 뭔가 이렇게 배워가고 깨닫는 즐거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또 김정우 선수는 좀 후자 쪽에 좀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또 많은 분들께서 그래서 또 이렇게 바우 TV를 보시면서 공부하는 즐거움을 또 느끼지 않으시나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이렇게 구단이 장고에 빠질 때가 제일 무서운데요. 네. 저희도 예전에 이창호 구단이나 이서돌 구단 이런 당대 1인자들과 대구를 하면은 갑자기 빨리빨리 두다가 갑자기 딱 멈춰요. 네. 그러면은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해 오면서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잘못하니까 상대가 저렇게 고수가 생각하지 그러면서 자꾸 두리번거리게 되지 않습니까? 또 고민할 때도 내가 너무 잘 둬서 상대 고민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안 할까요? 뭐 사실 그런 경우도 제가 보기엔 반 정도는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대구 당시에는 생각하기가 참 어렵죠. 네. 네. 아, 진짜 그야말로 생각하기 쉽지 않은 발상. 자, 어려운 변화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이 싸움이 그만큼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끊어놓고 이쪽을 지키는 게 있고 제일 어려운 수가 이제 차렷한 수가 제일 어려워요. 이 수가. 흑도 당장은 또 안 돼서 이쪽을 좀 뭔가 움직여 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게 굉장히 좀 난해한 싸움이 됩니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네, 안 끊었네요. 네. 길게 가려는 의도로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공격을 좋아하는 쪽에서는 상대가 이제 미생마가 일단 생기면은 좋아하죠. 네.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저친수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를 한 건데 일단 흑은 약한 돌이 하나, 두 개가 생겼고 백은 하나밖에 없으니 일단 그 이후에 이제 김정우 선수의 행마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정말 신중합니다. 여튼 뭐 당장 살려주니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바로 이길 것 같은데 네. 이쪽은 뭐 어떻게 두더라도 지금은 이제 한 수 부족이 되니까 네, 수가 되진 않습니다. 네. 일단 이은 다음에 이쪽이 처리가 된 다음에 이제 백의 흑의 행마는 역시 한 칸 띄는 게 무난하고 이제 여기서 고민은 이쪽을 두었을 때 이쪽 처리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어렵죠. 네. 그냥 넘어갈까 아니면 빠져나갈까 이런 게 어렵습니다. 넘어가면 안전하긴 한데 백이 이제 막 계속 공격을 퍼부으니까 네. 좀 불안감이 있고 공격을 못하게 하려면 나가야죠.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돌이 이제 끊어질 때 이 돌이 있어야지만 백이 오히려 답답하니까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백이 먹여친 게 한 집을 일단 준 수인데 돌 하나를 내주지만 백이 이제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여기를 두고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절대 선수가 되죠. 네, 그렇죠. 네. 네. 손을 빼면은 연단수가 돼서 네, 이게 이제 잡힙니다. 자, 그럼 여기 한 집과 여기 있는 거 선수를 맛보기로 한 건데 그래서 김정우 선수가 이제 왜 끄덕이냐면은 역시 유창혁보다는 집보다는 어떤 돌의 두터움, 공격적으로 선택하는구나.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소를 이제 보자마자 고개를 좀 끄덕거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창호 구단 같은 계산파들은 이쪽을 안 뒀을 것 같아요. 한 집 네, 너무 한 집. 아깝죠. 네. 이게 덤이 세 집이나 되니까 아마 유창혁 구단도
덤 세 집을 준바독을 해보니까 역시 덤 세 집은 뭔가 좀 크게 압박을 해야 되는 거지 네. 한 집을 아낄 성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 칸 띄었고요. 결국 여기 이쪽 활용을 한 다음에 결국 백이 여기 오게 되어 있는데 이때 흑의 방향이 어디냐. 네, 여기에 지금 두 대국자가 생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예, 어차피 이제 뻔한 장면. 자, 뭐 바로 끊어가는 수 보는 건가요? 네. 네. 자, 점점 이제 바둑은 좀 흙이 엷어지는 듯한 분위기로서. 항상 저렇게 흙집이 있을 때 돌을 내가 하나 둬도 상대도 두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원래 부담 없이 버리는 것이 이제 맥입니다. 네. 자, 여기가 정리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아주 네. 어려운 중반이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바둑은 점점 점입가경 흥미를 더해갈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소팔코 산월 유청역 대 아마오방 끝장 승부 제5국입니다. 김정우 선수, 자 유청 선수 상대로 아주 초반부터 과감하게 지금 돌진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중반전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어떤 반상의 승부가 약한 놀이들이 널리면서 최고의 흥미가 좀 있네요.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소파일코 산월 유천역 대 아마관 끝장 승부. 자, 다섯 번째 대결. 대명사 유천역 선수 돌을 점점 갈라가면서 자, 지금 이제 백이 여기까지는 이제 예고가 되어 있고 네. 이 다음에 흑이 요돌에 대한 처리를 나와서 할 것이냐 넘어갈 것이냐 이게 관심사였는데 네. 네, 오늘 김정우 선수 과감하게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이점은 이쪽을 못 두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돌이 있어야지만 끊었을 때 백이 도로 막힙니다. 자, 하지만 단점은 역시 여기가 백이 두게 되면은 요돌도 양곤마가 될 수 있다는 게 단점이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선택이 또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흑의 집이 이게 11집, 이것도 이제 그 정도 됩니다. 22집. 대략 30집입니다. 덤까지 합치면은 35집. 네. 이 형태가 여기가 있어서 생각보다 큰 집이 아니에요. 대략 이제 10집. 그러면 이것도 10집입니다. 20집. 그럼 이제 23집이니까 지금 집으로는 흙이 한 12집 앞서 있어요. 네. 이 정도면 일단 초반은 그래도 뭐 흙이 나쁘지 않은 그런 초반을 짰습니다. 좀 열다는 듯한 모습이 좀 신경 쓰이지만 네. 많이 버틸만 하는 거군요. 자, 앞으로 포인트가 뭐냐면은 결국 여기를 누가 차지하냐가 되겠죠. 네. 네, 백이 두는 것과 흙이 두는 것과 비교를 하시면은 일단 집 모양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근데 여기를 둔다는 것은 여기와 여기를 방치하고 둔다는 얘기니까 굉장한 공격을 각오하고 둬야 되겠죠. 그건 좀 쉽지 않은 판단 같은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심스러운 김정우 선수라면은 역시 이쪽보다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것 같지만 네. 네, 이 바둑의 중반의 포인트는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좀 계속 흑의 선택이 주어집니다. 참고로 이게 백은 이쪽을 두고 여기를 두면은 그래도 집의 모양이 만들어져 있어서 일단 아주 크게 공격 당하는 돌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먼저 둔 거는 집의 모양을 좀 뺐고 이어주면은 여기 두겠다 네, 이런 의도가 되겠는데 네. 한 가지 무서운 점이
백이 과연 이어줄까요? 달리 방법이 있나요? 네. 반대로 치고 가는 수도 있죠. 지금 여기 응수를 딱 물어보면은 어느 쪽을 이을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또 까다롭습니다. 이쪽을 이으면 한 점을 제압하고요. 반대로 여기를 이으면은 나중에 나와 끊는 약점을 노리게 되죠. 그렇죠. 네, 신경 쓰이네요. 이렇게 고수가 당연한 자리에서 생각을 할 때는 뭔가 불안불안한 게 있습니다. 자, 이미 뭐 오늘 바둑 컨셉에서 흐름을 탄 김여우 선수 절대 후퇴할 것 같은 네. 분위기는 아니네요. 그냥 후회 없이 한번 더 보겠다 하는 의지가 보입니다. 김정은 선수가 일단 평상시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인데 네. 뭐 주위에 이 조언을 굉장히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죠. 네. 아마도 이제 김정우 선수가 이제 어제 하루 휴식 날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최호철 선수와 만나서 뭔가 이 경험담과 네. 이 조언을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영향인지 굉장히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창혁 구단이 이렇게 약간 쫓기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그만큼 흑의 행마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다만 이런 이제 몰아가는 것은 좋기는 한데 흑의 입장에서 고민이 여기도 챙겨야 되고 또 이쪽도 챙겨야 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과정에서 실수가 한번 나오면 분위기가 확 넘어가요.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슬아슬한 그런 행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오늘 뭐 김여우 선수의 자세를 봐서는 네. 뭐 쉽게 실수 같은 건 안 할 분위기입니다. 자세 만점의 김여우 선수. 네. 결국 여기서도 상대를 계속 좀 몰아가느냐. 네. 네, 몰아가면은 주도권은 잡지만 중반에 포인트를 놓치게 되죠. 지금이야말로 이쪽을 두게 되면은 가장 집으로는 좋아요. 하지만 이 다음에 이제 공격권을 당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역시 흑에게는 섣불리 좌측으로 돌이 못 가는 이유입니다. 네. 자, 확실하게 한쪽은 해결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제일 온순한 수를 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격적인 거고 네. 여기는 일단 집을 챙기는 수니까 역시 수비적인 수는 아닌데 네. 이 수야말로 정말 수비로만 집중하는 수라고 봐야겠네요. 네, 이 돌에 대한 안전이 일단 중요하다라고 본 건데 다만 이런 모양은 이제 여기도 흙이 뭔가 둬야 되고요. 네. 이쪽을 이제 백이 차지하면서 집의 균형은 조금씩 맞아갑니다. 더 크게. 네. 자, 이런 데서가 이제 상대 좀 유인하는 건데 나중에 돌을 끊어와라 이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끊어와라. 발상도. 네. 네. 근데 물론 지금은 이제 흙이 안 되고요. 나중에 일부러 이렇게 틈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튼 끊고 싶은 거는 누구나 욕심이 가죠. 네.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돌이 온다는 얘기는 설령 이제 살게 되면은 바로 여기를 이제 두겠다는 얘기죠. 이게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바로 요 3-3에 두었을 때부터 생기는 약점인데 나오면은 여기 약점 때문에 이어되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단수 치고 이을 때 다 틀어 막으면은 물론 흙이 석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막혀버리면은 너무 탄탄해져서 네. 네, 계속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야말로 유일한 비상구. 네. 자, 확인을 해놨습니다. 살아는 가지만 기분은 영썩 좋지는 않네요. 일선을 타고 가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비상수단 아닙니까? 네. 예.
비상로로 나간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긴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은 좀 어쩔 수 없어요. 이쪽에 나가는 통로가 막혀서 네.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초반에 설명을 드릴 때 이 패가 남아 있으면은 괴롭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은 여기 두는 수가 있어요. 이쪽에.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 좀 덜합니다. 아, 네. 그래서 여전히 패가 되면 부담이 되는 네, 맛은 있습니다. 자, 그래도 뭐 네. 현재까지도 뭐 일단 약한 돌은 이제 다 수습이 되면서 자, 크게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백은 여기를 두면은 흑은 이쪽으로 오게 돼 있고요. 네. 이쪽을 두면은 여기 두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느 쪽이 크냐 이걸 보는 건데 지금 아까 나와 끊는 수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네. 지금 포기를 해요. 아, 돌 하나 같은 포기하고 경우는, 네. 또 이쪽 공격 가니까 일단은 요 돌을 버리겠다라고도 이제 예고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유창혁 구단의 이제 시선은 이 가운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 가운데를 어쨌든 곰마로 엮어 가겠다라고 하면 여기 두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두고 흙이 여기 두면은 이 돌이 촘촘해져서 네.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건 이제 자동 연결이에요. 여기를 두게 되면은 네, 아, 이 연결이 그러네요. 아직 좀 먼 여정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거를 계속 노리고 있다고 봐야 되죠. 자, 김정우 선수도 이제 백의 전략이 이제 이수로 노출이 된 겁니다. 자, 과연 자신 있게 둘지. 보통 이제 이런 곳을 잘 못 두고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무서워서 이렇게 두신 경우가 많은데 네, 지금은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은 자리입니다. 여기서 뭐 우악이 가일수한다는 게 최악이 되겠군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도 당하고 여기도 당하고 네, 그러면은 차이가 확 줄어들겠죠. 근데 바둑을 넓게 봐야 되는데 네, 넓게 본다는 게 말은 쉬운데 네, 또 쉽지가 않죠. 네. 네. 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10집의 차이, 지금 형세는 10집 정도 흑이 우세합니다. 네,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표준은 여기인데요. 표준은 여기인데 공격적으로 둔다면 여기고요. 약간 극도의 수비로 둔다면 이쪽이에요. 왜냐면 상대가 벌리면 나도 벌리면 되니까 네, 이거는 이제 서로 나눠 갖는 겁니다. 네. 이쪽은 상대에게 벌릴 공간을 주지 않으니까 네, 서로 이런 식으로 둬서 이제 공격형으로 가게 되는데 보시면은 백은 여기를 두면서 그냥 집을 챙기고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근데 흑은 여기에 두었다고 당장 집이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공격은 기분이 좋지만 현찰로 바꾸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수비형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네, 공격의 기회가 날아가면서 요 돌과 요 돌을 이제 백이 공격을 해오겠죠. 네, 그때 잘 견뎌야 됩니다. 아, 손을 뺐습니다. 네. 네. 자, 일단 기백 좋고요. 이수도 이제 한 가운데 그러니까 공격도 아니고 수비도 아니고 어쩌면 하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약간의 공격도 되고 상대 모양에 대한 이 수비도 되고 네. 네, 그 중간을 섞었어요. 어떻게 보면 삼선이니까 확실히 뿌리를 내리겠다 하는 의지도 있어 보이네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여기 오면은 제가 여기 두는 분위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선 여기 올 이유가 네. 없어요. 네. 자, 한 집 한 집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은 결국 후반에 가면은 이 집이 얘기를 한다. 김정우 선수가 이제 평상시에도 보여주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럼 뭐 지금 이런 작전이 크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유채 선수가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김정우 선수가 이 5명의 선수 중에서 가장 이 젖바둑에만 놓고 보면은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은 네. 이 젖바둑은 잘 참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공격형들은 못 참고 한 판 붙었다가 바로 그냥 네, 사망 선고를 받는데 이 김정우 선수는 기본적으로 네, 좀 잘 참기 때문에 이 판이 길게 가는 거죠. 그래도 뭐 유채학 구단을 상대로 뭐 참는다는 건 뭐 크게 뭐 속상할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공격형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네. 자, 지금 이제 정수는 여기인데 결국은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백이 좀 외롭죠. 네, 돌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백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양패의 맛이 남아 있으니 또 패를 걸어가는 것이 제일 복잡한 전략이 되겠죠. 아, 그렇게. 그래서 이쪽을 패를 통해서 또 양패를 만들어 가면은 일단 이 형태가 제일 복잡합니다. 근데 아까는 뭐 그 양패 형태 마무리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게 조금 똑같았나요? 복잡한데 이게 어영부영 또 패가 돼요. 이 형태가. 아, 네, 덩치가 또- 커져도 끝까지 그렇죠. 가나요? 네. 근데 여기를 두고 때렸을 때 흑의 입장에서도 좀 답답해요. 네. 네. 한 수 해결이 안 됩니다. 네. 네. 자, 복잡하게 가느냐? 그게 아니라면은 글쎄요. 그냥 이렇게 교환하고 이쪽을 이제 거꾸로 내준 다음에 네. 이거를 이제 크게 엮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늘어서.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걸 못 잡으면은 답답합니다. 자, 일단은 네. 챙길 건 챙겨놓고 여기서 귀 막는 건 조금 무리일까요? 이쪽이요. 네. 김정은 선수가 참 좋아하는 수인데 이제 백이 이렇게 덮어가면은 아무래도 이거는 네, 뭐- 요거야 안 잡힌다고 쳐도 이렇게 네. 벽이 생겨버리면은 네 다음에 이쪽을 잘라갔을 때 중앙이 점점 위태로워집니다. 이거는 뭐 진짜 유창혁 네.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네요. 네. 자, 그럼 냉정하게 아예 한 칸. 저번에는 아마 이렇게 둘 것 같아요. 네, 여기나 극도의 이제 실리형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림이 네.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지금 김정우 선수도 혹시 뭐 바둑을 워낙 많이 둔 선수라 이제 느낌이 이제 오죠. 왜냐면 상대가 노리는 게 가운데라는 건 너무 뻔합니다. 아유, 그래도 아. 확실한 일단 집을 갖고 갑니다. 근데 이렇게 무섭게 자 이거는 일종의 양곤마인데 자 양곤마를 잘 수습을 해야 될 텐데요. 자, 그럼 지금까지 보여줬던 수비형 전략과는 좀 다른 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돌은 뭐 덩치도 크고 절대 네. 뭐 잡힐 일 없다. 자신감이 보이는 수 같기도 한데요. 네, 대마 불사를 믿고 두나요? 근데 어떻게 보면 돌수가 많아 보면 조금 네. 안정감 있어 보이긴 하는데 자, 아주 아, 묘한 것을 같네요. 전형적인 좌우동형 차지해 놓고 양쪽을 이제 노리는 수입니다. 흙이 이쪽을 빠져나가면은 네, 다 들여다보고 이 형태로 이제 공격을 세게 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막 덮어가서 결국 여기와 여기를 또 맛보기로 하는 전략입니다. 아, 이렇게 이건 장대말이 돼버리는 네. 건데요. 이 수가 좀 염려가 돼요. 네, 그래도 일단 네. 챙겨놓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이런 실력을 내주고 백도 대가가 없으면 흑도 버티기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워낙 신철기물한 유채혁 선수라. 자,
이 끝장 승부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보시는데 이 프로기사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프로들 사이에서도 이게 2점 젖바둑에 대한 원래 좀 뭔가 어려움이 있었죠. 네. 왜냐면 AI하고 이 사람하고 프로하고 둘 때 보통 2점으로 둡니다. 네. 그래서 이 2점 젖바둑에 대한 뭔가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끝장승부를 통해서 2점이 다양한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이 프로들도 많이 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유창혁 구단을 잘 아는 이제 시니어 선배 기사님께서 아직 아마 5강들이 유창혁 구단의 무서움을 너무 모르더라 이렇게 웃으면서 네. 많이 당해보셔서 그런지 유창혁 구단을 상대로 너무 이렇게 강하게 두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염려를 이렇게 하시던데 어떻게 보면 지금도 좀 그런 염려가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수예요. 이거 미생말 2개를 만들었으니까 쉽지가 않은 선택이에요. 네. 자, 흙은 이제 백은 크게 가는 게 있고 좀 잘라가는 게 있어요. 지금 이 형태도 잘 모르겠네요. 지금 백이 워낙 단단해서 이쪽이 나가봤자 다 막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싸움도 좀 만만치가 않아요. 중간에 잘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다 대부분 선수니까 잘라가면은 네, 과연 이 한 점이 무사 귀환이 될지. 예, 이게 귀환이 안 되면 이건 뭐 우주 미아가 돼버리는 거죠. 네. 떠돌아 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요. 자, 반면에 또 이제 반대로 백의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여길 둬서 양쪽을 맛보는 게 최고 스케일이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 통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건 한 가지 고민이 여길 두고 씌웠을 때 이거를 못 잡으면은 백은 어마어마한 집부족이 시달리게 됩니다. 근데 약간 찌르고 하다 보면 한 집이 나잖아요. 이런 데. 네. 그리고 여기가 또 한 집이 나죠. 선수니까. 아, 그런 형태가. 네. 그래서 완벽하게 사는 형태는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또 한 번에 잡히냐? 또 그렇지는 않은 거죠. 뭐 상대를 믿는 수밖에 없네요, 이 형태는. 자, 일단 네. 활용할 건 합니다. 아직 유창혁 구단이 좀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뭐 김정은 선수가 뭐 시간도 잘 소비하면서 신중히 두는데 다른 경우는 뭐 시간이 없을 때 굉장히 불안해 보이긴 하지만 김정우 선수의 이 철기 네. 활용 능력은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합니다. 네. 자, 다시 지금 뭔가 결국 포인트가 이제 여기까지 다 선수가 된 다음에 자, 크게 가느냐 적게 가느냐 예, 그 고민만 남은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그래도 9대1의 스코어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자, 이제 항상 이제 중반의 고비, 첫 번째 전투를 견뎌내야 되는 거죠. 견뎌내면 최우철 선수처럼 계속 기회를 얻을 수 있고요. 네. 만약에 1, 2국에 나왔던 선수들처럼 그걸 한 번에 못 견디면은 허무하게 지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숨이 꽉 막히는 그 압박감을 잘 견뎌내야 되는데요. 아, 뻔한 자리 같은데도 자, 뭔 고민이 있을까요? 네. 이런 데를 해주기가 굉장히 부담되죠. 이게 탄탄해지면은 나와서 하는 싸움도 그렇지만 이쪽에서 벌어지는 싸움일 때 백이 더 힘을 받게 되니까 네. 있긴 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백이 조여왔을 때 예, 이때가 제일 흙의 실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네. 하네요. 자, 일단 찔렀다라는 것은 글쎄요. 여기서 이렇게 찔러 놓고 있지는 않아요. 절대 이 수는 안 나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끊어서 상대 응수를 좀 보는 방법도 있고 이쪽 뒤로 빼는 방법도 있는데 자,
일단 악수임에도 불구하고 뒀습니다. 자, 백도 이제 막는 게 있고 느는 게 있어요. 느는 건 확실하게 여기를 받게 하는 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쪽은 확실하게 봤지만 여기 돌이 선수가 되다 보니까 이쪽을 들여다봤을 때 나중에 여기 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 끊어지죠. 자, 그래서 백도 바로 막을까 아니면 늦출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자, 어떤 평범한 네. 듯한, 야, 어떤 이렇게 계속되는 유창 선수를 고민하게 만드는 김정우 선수. 네. 일단은, 자, 근데 유창 선수의 이 고민은 항상 무서운 고민이라는 걸 염두에 둬야죠. 지금 유창현 구단이 아까 살짝 네. 예, 뺨을 살짝 때리는 걸 했는데 그냥 이어주는 것만 예상을 하고 네. 네, 선수권을 계속 행사하려고 했는데 자 굳이 사실 안 해도 되는 곳이었거든요. 아. 거기에 대한 이제 하지 말 걸 그랬나? 네, 가벼운 후회가 되는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네. 자, 유창혁 대 아마오광 끝장 승부. 자, 지금 5번째 대결. 자, 유창혁 선수와 김정우 선수의 대국입니다. 자, 지금 하여튼 중반부터 계속되는 뭔가 네. 김정우 선수의 반발로 유창혁 선수 고민을 빠져 있죠. 자, 어려운 중반전을 지금 맞이하는 듯 싶은데요. 네, 잠시 후에 계속 중반 이어보겠습니다.